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절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은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 대표직 사퇴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에 빠져드는 양상입니다. 친명계와 반명계가 정면 충돌하면서 대파열음을 내고 있는 민주당 속사정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지금 민주당 주류 네. 친명계와 또 아주 적극적인 네. 지지자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더기 이탈표 네. 삭출 작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과거 중국에서 네. 모태동 시절에 홍위병들이 벌인 그 색줄 광풍, 예, 그렇죠. 이것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의 정면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을 지향하냐면 다수가 다수의 의견을 함께 공존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예. 예를 들자면 그 직전까지는 소수의 참주 아니면 개인의 독재자가 모든 어떤 그런 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서 무조건 강요해서 전 그런 소속원들, 국민이라든지 또는 인민들을 다 끌고 가는 그런 형태라면 민주주의는 어떠한 목소리도 다 내자 하지만 예. 그것을 수용하자 서로 그러면서 투표에 의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되 다만 소수의 의견도 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게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이 광풍, 즉 개딸들의 광풍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광풍입니다. 이를테면 홍위병들이 그랬잖아요. 막 그 문화 지식인들 집에 쳐들어가서 지식인을 끌고 나와서 네가 반동 문자인지 아닌지 대라. 뭐 이렇게 해서 그 만약 끌고 다니면서 조리돌림을 한 거죠. 그렇죠. 완전히 뒤에 묶어놓고 다 돌 던지게 하고 침 뱉게 하고 하면서 그 강요를 했죠. 답을. 근데 마녀 사냥이나 또는 홍위병들의 그 반동 문자 색출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 어떤 대답을 해도 사실 죽임을 당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그렇죠. 예. 내가 반동 문자 맞습니다 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고 반동 문자 아닙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고 또 죽임을 당하는 거고 이렇게 빤한 그런 색출 작업을 하면서 지금 묻는 거잖아요. 다 당신이 부결했느냐? 아니면 가결했느냐. 그러면 그런 광풍 속에서 어떻게 가결했다거나 무효표를 던졌다거나 이런 말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뭐 참 과거 빨갱이 공산당이 날뛰던 시절에 나왔던 반동, 밀정, 수박이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네. 이런 말들이 난무를 하면서 네. 이른바 살생부, 뭐 44명설, 뭐 39명 살생부 이런 것들까지 놔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명단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지목했냐 하는 게 더 코미디예요. 예. 자, 뭐 별의별 이유가 다 붙었는데요. A 의원의 경우는 이 표결 당시에 부결이 됐다고 그랬을 때 웃는 표정이었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지난번에 그런 의총에서 그런 이 부결 얘기를 막 총리로 모으는데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표정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전체 사진 속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이런 순간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덧붙여서 44명을 지금 색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말로는 그런 살생부 작성을 하고 그 색출 작업 이런 것들이 당의 단계를 해친다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는 못 본 척 하는 것 같아요. 못 본 척이 아니라 뒤에서는 좀 부추겨 갖고 차제에 이 사람들 색출해 갖고 지도권을 쳐서 다시는 그런 일 못 오도록 했으면 하는 게 속마음이 아닌가. 아니, 그런 솔직히 생각도 들어요. 말씀드리면 이재명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막강한 야당 대표로서의 권력의 첫 번째 칼이 뭐겠습니까? 개딸들이에요. 네. 개딸들을 계속 증오, 분노 이런 것들 부추기면서 이렇게 뒤에서 계속 갖고 있다가 말로는 아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문자 폭탄 날리지 마세요.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개딸들이 있음으로 해서
비명이 두려워한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지금까지 이용해서 당대표의 권력을 휘둘러 왔는데요. 그 누가 개딸들한테 아유 지금 이러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개딸들이 움직이지 그러니까요. 않는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개딸들 때문에 지금 연명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비명도 네. 이번에 최소 31%에서 뭐 8명. 8명까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무소속 뭐 이거 빼고 할 경우 한 31명 반란표가 그렇죠. 이렇게 예, 보고 예, 있는데 예. 지금 친명에서는 이거 기획투표고 조직적 반란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명 쪽에서는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이재명으로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게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 반란표, 이탈표가 나오고 자기들 또 놀랬다.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이러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좀, 친명 쪽에서 이야기한 대로 네네. 막 뭐 전화도 돌리고 몰래 뭐 이렇게 물밑 움직임이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자신들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서로 이심전심이 돼가지고 이런 무더기 반란표가 나온 건지. 반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취재를 해봤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일단 반 정도는 맞아요. 반이 맞는다는 건 뭐냐면 이들이 반성과 혁신이라는 그 한 2, 3개월 동안 계속 그렇죠. 네. 지난 대선 때 뭐 우리가 뭘 부족했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네. 지난 며칠 전에 주간조선에서 그 보고서를 전부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가장 큰 패인은 이재명이다. 우리가 이재명을 보궐선거에 그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대표로 하게 한 그렇게 만든 민주당이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이 있다. 우리 자체가 책임이다. 라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즉, 이재명이 지금 보궐선거 당대표가 돼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당을 끌어들인 게 참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건 맞아요. 예. 하지만 나머지 반은 틀리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기획이냐 전화해서 뭐 일치 단결 그쪽은 일치 단결할 한 사람이 없어요. 친명은 일치 단결할 한 명이 있거든요. 이재명이라는 한 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구심점이 뭐 명확하니까요. 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비명은 그 한 명이 카리스마 있게 무슨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룹이에요. 그냥 연합 같은 거. 그러니까 반 이재명, 비 이재명을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파나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뭉뚱그려서 비명계라고 예,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서로 누가 전화를 걸어서 우리 뭘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정말 그런 그 연합 이 뭐랄까요 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가 얘기하는 낙인 찍기. 왜냐하면 지네들은 이번에 압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당일날 아침까지도 정성호라든지 박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여유 있게 우리 박주민 170석 이상인데 170 몇 석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정성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개딸들 얘기를 해요. 이 당원들의 뜻을 지금 거스를 의원들이 우리 당에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너무 자신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전까지도 친명계나 당 지도부는 170 넘는다는 걸 너무 자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하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자신들의 어떤 지금 오판을 덮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이 기획했어. 라고 지금 몰아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기획을 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치명상을 입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친명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우총이나 이런 데서는 쏙 나와서 이거 검찰 독재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철저히 우리가 단일 대우를 이뤄가지고 거부를 해야 합니다. 해놓고는 뒤통수를 쳤다. 근데요. 정치적 뒤통수를 쳤다. 그런 얘기인데, 궁극적으로는 네네. 뭐 비명 쪽에서는 이재명의 이러한 사당화라든가 개인적인 비리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았고 국민들의 호응을 여론을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결국은 예. 비명 쪽에서는 반명이나 이거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 대한 결단을 조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거취 문제에 대해서 심기일전을 하겠습니다. 의원들과 더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일종의 마이웨이를 사실상 선언한 거죠. 아, 그렇죠. 이재명은 네.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 첫 번째는 이 자신의 민생 행보를 이어갔어요. 기자들이 계속 묻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대답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나를 잡는 데만 그런 질문만 하냐. 민생을 돌봐라라고 얘기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네. 자신의 기본 시리즈를 브랜드화해서 그 위원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 부결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은 완전히 지금 얼굴, 페이스 조절, 안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극도의 어떤 조절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재명의 어떤 지금까지 심성이라든지 해왔던 것을 보면, 이 순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다시 부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몰아붙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단 박범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번은 당론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안민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자꾸 재신님이 얘기하는데, 전당원 투표합시다. 그러니까. 아예 전당원이 뻔한 거잖아요. 예. 김민석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경쟁을 해요. 지금 아첨의 경쟁을 하는데, 김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출석하지 맙시다. 전원 출석하지 맙시다. 그러면 다음 이제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 아예 출석을 안 들어가게 하자. 모두 다 안 들어가면 무효표나 기권표나 가결표가 안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경쟁을 벌입니다. 이재명은 입을 다물지만 그러나 주위에 있는 친명계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안을 내놓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바로 다음 부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방탄복을 4겹, 5겹 입었는데 그 방탄 철갑이 다 뚫려버린 것 아닙니까? 너덜너덜해지는 이제 방탄복이니까. 그렇다고 익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셀프 구제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런 방안으로서 이 사람이 한번 쳐보고 저 사람이 한번 쳐보는데 지금 안민석이가 내놓은 여기 5선은 아닙니까? 5선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5선을 했는지 저는 참 궁금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5선 그러면 사실 존경할 그러면요. 어떻게 5선을 하느냐.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런데 5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최순실 사건이다 또 캐나다로 도망간 윤지호 사건이다 해가지고 참 악명이랄까 오명이랄까 좀 날린 사람 아닙니까? 안민석 논란 그러면 몇 페이지가 돼요 인터넷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전 당원 투표를 하자.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대표 사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무더기표가 나와서 자꾸 비명이 공세를 펴면은 결국 당이 수렁에 빠질 테니까 그것을 깨끗이 해결하는 방법은 전 당원 투표에서 다시 재신임을 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이른바 셀프 구제 방안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꼼수에 지금 꼼수를 가둬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당원 투표라는 건 언제나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당원 개정과 관련해서 전당원 투표를 한 적이 있죠. 당원들한테 의향을 묻는다 하고 그거 바꾸면서. 근데 이제 전당원 투표는 사실 투표율이 낮아요. 투표율이 예를 들어서 50% 이상 올라간 적도 없어요. 그럼요. 보통 한 30% 내외입니다. 그리고 개딸이나 지지자들만 할 거 아닙니까? 그 30%는 무조건 아예 이 작정을 하고 열광적으로 뛰어드는 그 특정 지지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원 투표라는 건 해보나 마나 홍위병들이 이 뜻을 모아서 반도무자 색출하는 거는 뭐가 다릅니까? 중앙위를 열어본다 한들 그 중앙위를 사실상 이재명이가 거기 참여하고 주관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중앙위 의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별 의미가 없고 어떻게든 이제 이재명이가 현재의 그런 공공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꼼수를 다 동원하는 것 같은데 비명계, 반명계도 이번에 상당히 자신감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은 개딸도 무서웠는데 이제 개딸도 뭐 무서울 것 없다.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이고 민심이 드러났다. 당심도 사실상 드러났다. 지금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거기도 4선인가 5선 아닙니까? 그럼요. 예. 우선이죠. 이거 이번에 한 20% 이탈표 나왔는데 그거 빙산의 일각이다. 네. 얼음덩어리는 지금 따로 있다. 그게 엄청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뭐 80명에서 100명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가 좀 계산을 해보면 한 80명 정도는 충분히 된다는 거죠. 예. 80명을 어떻게 쉽게 계산할 수 있냐면 개딸들 리스트에 나와 있는 거예요. 87명이 개딸들이 이자들 안 되겠다라는 게 최소한 이재명과 관련된 집회라든지 의원총회라든지 뭐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당의 여러 가지의 그런 그 관련된 모임에서 한 번이라도 얼굴을 비추지 않거나 중복되게 얼굴을 비추지 않거나 하면서 이 색출해낸 거예요. 그랬더니 87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자들이다라고 이 표현을 하는데 그 안을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면 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재명과 관련돼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층들, 부엉이 모임, 민주주의 4.0, 민주화의 길, 반성과 혁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복 참여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대개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또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고 또 나머지 40명 정도가 당직에서 물러난 사람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친명과 경쟁하는 사람들, 뭐 비례에서 뭐 경쟁하는 사람, 이런, 그리고 어떤 데서도 사실 친명과 비명이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져보면 한 40명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합치면 70에서 80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 쪽에서는 이제 물밑에서 비대위 논의를 시작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인 세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세대결 국면. 그러니까 비명계가 자신이 붙은 건 뭐냐면 사실 아까 놀랬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놀랬다. 우리도 놀랬다. 이게 누가 기권 누가 무효 솔직히 모르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 단일 대우라고 막 공격을 하는데 단일 대우라면 기권만 몇 표가 딱 나와야 되거나 무효표만 몇 표가 나와야 되거나 이게 단일 대우지. 아주 적정하게 기권 9표 무효표 11표 가결이 한 17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 비명계 내부에서도 솔직히 핵심적인 사람들은 서로 알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들. 네. 하지만 의외의 표가 나왔다는 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하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게 비명이라고 생각하는 30명 이외의 사람들, 적극적으로 비명이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도 가결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부결.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편에 선 투표를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몇 명의 표들이 자신들 내부 많이 다른 쪽에서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부글거리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명의 그런 많은 이탈표는 의원들이라는 게 민심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게 체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민심의 반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뭐 수도권이라든가 충청권 아주 박빙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생사보다도 자기 생사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그게 당연한 거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네. 결국은 이제 친명과 비명이 이른바 당권이랄까 당 권력을 놓고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전초전이랄까 그것이 앞으로 이제 체포 동의안이 5월에 올지 뭐 4월에 올지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수사를 우선 당장은 당은 80조 가지고 논란이 붙을 거고 일단 이번 문제로 불구속 기소를 할 거고 네네. 기소되면은 당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자기들은 그것도 이제 싸우겠죠.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그 정치적 탄압인지 아닌지 부분은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지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원래는 5월입니다만은 4월에 원내대표 선출이 좀 당겨져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네, 있는 그렇습니다. 모양이에요. 지금 그러면 열심히 이제 뛰고 4월 있어요. 예.
이 원내대표에서부터 친명과 비명이 일합을 겨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대 대결을. 이 상황에서는 완전히 정말 이 운명을 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쪽에서 전해철과 이원욱이 나오고, 뭐 박광훈이 또 이낙연계 아닙니까? 네네. 거기도 지금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친문, 이낙연계 뭐 합쳐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지금 뛰쳐나오는 상황이라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원내대표 선거가. 아무튼 민주당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당까지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만은 쪼개지는 소리, 파열음이 아주 그냥 갈수록 더 증폭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또 웃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곧 귀국할 이낙연 전 대표. 미국에서 이제 일정이 다 끝나고 바로 들어오지 않고 유럽을 잠깐 들러서 6월 달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 투표 직전까지는 의미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지만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6월에 바로 이낙연이 등장을 한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치열한 이 공천 싸움의 수싸움이 공천 싸움을 대비한 수싸움이 전개가 되겠죠. 네.